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36회 시험에 합격한 김성준 평가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평가사님이 이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또 이제 성격도 좋고 하시니까 많이 만나셨는데,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합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오래 공부하는 것 같더라 하는 뭐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 합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강사 말을 그래도 잘 듣는 사람들이 조금 빠르게 붙는 것 같고, 암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겁먹지 않고 귀찮아도 이렇게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좀 빨리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탈이 조금 좋으신 분들이 비교적 빨리 이제 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강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사실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수업을 들으니까 내가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데, 안 들으신 분으로서 왜 안 듣게 됩니까?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주관이 생기게 되는데요. 강사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배치된다고 할 때 저 강사는 에이, 형편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시험 합격을 위해서 이제 생사가 달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강사 말을 좀 더 귀 기울이시는 게 합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암평가사님이 이제 암기를 하고, 암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암기가 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암기만 했다가 조금 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는 정말 시작이었구나, 암평가사님 말씀이 맞았구나 라고 그때 이제 후회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과연 성준님도 그 당시로 돌아갔으면 고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주관이 너무 강해서 한번 피를 보기 전까지는 못 바꿨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예전에 제가 완전 붙고 나서 과외를 했었거든요. 과외를 한다는 거는 보통 내가 강사님도 잘 못 믿겠다, 과외를 통해서 실력을 길러야겠다 하고 과외를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추가 돈을 내면서 과외를 받아도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꼭 1년씩 더 공부하시더라, 이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이 강사가 시키는 대로 내가 지금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이거 자꾸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합격자 지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이제 아닌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다양한 합격 수기를 좀 참조를 해가지고 적당히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 고집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 강사님 의견과 그런 어떤 합격자들의 얘기를 취합해서 이렇게 좀 결정을 해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아까 암기를 귀찮아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이 빨리 붙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뭐 암기만 잘하면 빨리 붙는 건가요? 왜 암기를 그 합격의 중요한 요소로 보신 거예요? 암기는 일단 합격을 위한 첫 걸음마라고 생각하고요.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응용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암기를 게을리해서는 일단 경쟁자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암기는 일단 게을리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아니 뭐 공부하면 그냥 다 암기하고 이러는 건데, 뭐 공부하면서 암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암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건 다음에 외우지, 뭐 시험장 들어갈 때쯤엔 외워지겠지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그때그때 안 외워두면 나중에 이제 산더미처럼 쌓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귀찮아하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해결해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를 해야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안의 해결 같은 경우에도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요건 하나하나를 포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기를 일단은 최대한 빨리 기본적인 것이라도 해두고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 연습을 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죠. 암기만 해서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 사람들 암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암기를 빨리빨리 쳐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암기가 돼서 그 다음 문제도 잘 풀고 응용도 하다 보니 합격을 빨리 하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을 잘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멘탈이 이제 강한 사람? 예, 맞습니다. 이 시험에 빨리 붙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게 멘탈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슬럼프라는 미명 아래 포기하거나 이제 장기간 이제 공부를 휴식을 하게 되거나, 그러한 경우에 이제 공부 기간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때 이제 바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되게 와닿는 표현이, 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이게 사실 공부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종종 꽤 적지 않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성적이 형편이 없을 때 나는 올해 시험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취업도 하고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그때 나는 이제 독서실에서
이제 10시간씩 앉아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저를 좀 무너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렇게 무너질 때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슬럼프를 겪으시는 편이었어요? 아니면은 좀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셨어요? 다음 모의고사에서 잘 보면은 그건 극복이 되고요. 그래도 산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음 모의고사도 점수가 나쁘면 어떡하죠? 그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공부로 해결하는 스타일이셨나 봐요? 이게 맞습니다. 아, 그럼 반대로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봤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평가사님 보기에 좀 이거는 별로 안 좋아 보였다 하는 게 있을까요? 슬럼프가 왔을 때 이제 공부를 아예 제쳐두고 여행을 간다든지 뭐 공부 자체를 약간 잊어버리려고 하는 스타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시험을 포기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결국은 공부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더 이 안 물고 네.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반대로 얘기하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도 한 3가지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강의나 이제 문제를 콜렉팅하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랬는데요. 시중의 모든 문제와 논문을 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다 보고자 하는 마음이 좀 불안함. 내가 이 문제 모르고 안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될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 다 풀어봤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나온 행동이죠. 아,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본을 이제 등한시하고 문제를 콜렉팅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독 그런 성격의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폴더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지 말아라 보다는 더 중요한 걸 먼저 해라. 아, 네, 맞습니다. 기본기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기본기가 쌓인 상태에서 이제 응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른 문제들을 조금 보는 경우는 이제 괜찮은데 이제 기본을 정말 잘하지 아니하고서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은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암기가 이제 합격의 요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 해서 이제 암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암기만 정말 했거든요.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는데 딱 거기까지였고 이제 시험에서도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암기를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려는 이제 이유는 내가 이거를 되게 정확하게 잘 써야지만 점수를 잘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지 않은가 봐요. 실제 시험은 이제 키워드나 법리를 보는 것이지 어떤 이제 암기의 이제 디테일, 조사까지 다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암기에 집착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내가 며칠 암기를 놓으면 이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막 덜덜덜덜덜. 불안해 하시는데 혹시 그런 성격이셨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암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매주 1회독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1회독을 못하는 주에는 정말 모의고사도 가끔 빠지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걸 안 해서 나 자신이 없으니까? 예, 돌이켜 생각하면 이거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미친 행동이었습니다. 암기만 하면서 이제 매주 보냈는데 이거는 사실상 시간을 녹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암기를 했으면은 그 다음 스텝에 있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암기만 한다는 것은 딱 거기서 그냥 머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GS 같은 데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암기 어느 정도 되면은 좀 내려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외웠던 거는 또 이제 정 급하면 막판에 바짝 땡기면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시간으로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계속 똑같은 암기만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듣기만 해도 실력 늘리기 어렵죠. 다른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되게 공감 가는 얘기였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만 더 꼽아주시겠어요? 이제 GS 스터디에서 나오는 이제 등수 자체를 시험 결과라고 이제 그 맹신하는 사람들이 조금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등수가 낮아서 떨어질 사람이야 하고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등수가 높으면 난 붙을 사람이야 하고 뭐 이제 GS 점수를 뭐 잘 받기 위한 공부를 한다는 의미인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양자 둘 다인데요. GS 스터디에서 이제 등수가 나오지 않으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 그리고 등수가 잘 나온다고 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합격할 거야 라고 이제 자만감을 이제 가질 때 이제 합격에 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GS 등수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답안을 더 잘 쓴다는 얘기는 맞잖아요. 아니면 그것조차 틀린 얘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데요. 각 학원에 이제 GS 스터디가 있는데 이제 GS 스터디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이 학원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이제 등수가 잘 나오기 위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등수는 잘 나올 수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아닐 수 있거든요. 출제자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GS 등수의 의미는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그 준비를 잘했느냐를 평가하는 건데 이게 점점 변질돼가지고 이 학원 것만 잘 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이 학원 GS만 잘 보는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이제 채점을 조금만 받게 되다 보면 출제자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면 학원 강사의 마음을 이제 읽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에서의 출제자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원 모의고사만 잘 보려고 조금 어긋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심한 분들은 작년 거 풀고 와요. 혹시 그랬습니다.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